안녕하십니까? 늙어봤나 젊어봤다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 눈을 떴는데도 몸을 일으키기 싫고 창밖은 환한데 내 마음은 어둡고 거실로 나가기가 두려웠던 적은 없으신가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니 텅 빈 운동장에 홀로 남겨진 기분. 바로 퇴직 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참 세월 빠르죠.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퇴직하던 날 동료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원섭섭했던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어떤 분은 1년, 어떤 분은 3년, 또 어떤 분은 이제 막 퇴직을 앞두고 두려움과 설렘 속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퇴직하면 마냥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혹시 요즘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는데 오히려 그 빈손이 더 어색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아이러니.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떠있는 조각배처럼 불안하고 외로운 기분이 드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잠시만 딱 10분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3년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하고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뜻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3년은 골든타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시한폭탄 같은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고요? 이 3년은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앞으로 남은 30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이 반석처럼 단단한 성이 될 수도 아니면 볼품없이 무너져 내리는 폐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 말을 뼈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학생일 때는 공부를, 직장에서는 일을, 가장으로서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내 이름 앞에는 늘 오후 회사 부장, 오후 은행 과장 같은 직함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직함이 나 자신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그 모든 명함과 역할이 사라집니다. 사회가 나에게 입혀줬던 갑옷과 투구가 한꺼번에 벗겨지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동네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 갑작스러운 정체성의 상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갑옷을 벗어 던진 장수처럼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적들은 사방에서 밀려오는데 나는 아무런 무기 없이 벌거벗은 채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무서운 불청객이 바로 무기력과 과거 집착이라는 놈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종일 텔레비전만 봅니다. 처음에는 밀린 드라마도 보고 좋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의미 없는 채널 돌리기만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만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입만 열면 내가 왕년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는 과거 무용담만 늘어놓게 됩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들어주다가도 점점 지쳐서 자리를 피하고 나중에는 대화조차 사라지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레퍼토리를 듣는 가족들의 심정을. 그들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스스로는 고립되고 점점 더 과거의 영광 속에 갇혀버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역할의 상실이 가져오는 깊은 내면의 상처이자 길을 잃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우울증이라는 더 큰 괴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바로 돈 문제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퇴직금과 연금, 이거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에 다들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물론 계획적인 소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삶 자체를 즐기는 법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외식 한번 하자고 해도 메뉴판 가격부터 쳐다보게 되고 친구가 밥 한 끼 사자고 해도 돈 아깝다는 생각부터 듭니다. 평생 고생한 나를 위해, 아내를 위해 근사한 곳에 가서 밥 한번 먹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돈을 지키려다 행복을 잃어버리는 셈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더 위험합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니 나도 좀 누려보자 하는 보상심리 때문에 갑자기 큰 차를 사거나 명품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주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 이거 하면 대박 난다는 말에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퇴직자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감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돈은 우리 인생 이막을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지 나를 가두는 감옥이나 모든 것을 앗아가는 도박의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가장 쉽게 놓치는 건강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귀찮아도 꼬박꼬박 건강검진도 받고 출퇴근하며 걷기라도 했는데 퇴직하고 나니 몸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제 쉴 때도 됐지 않은 아니란 생각에 운동은커녕 움직이는 것조차 귀찮아지죠. 소파는 어찌나 편안하고 텔레비전은 또 왜 이렇게 재미있는 게 많은지요. 하지만 우리 몸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기계와 같아서 쓰지 않으면 빠르게 녹슬고 망가집니다.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걷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빠지고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까지 병들게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금고에 수억 원을 쌓아두고 병상에 누워있는 삶, 그게 우리가 꿈꾸던 은퇴 생활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금까지 퇴직 후 3년이라는 시간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의 상실, 돈 문제, 건강 악화,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할 관계의 단절까지 이 네 가지 폭탄은 따로따로 터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한꺼번에 우리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죠. 마지막으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이 관계의 단절입니다. 직장 동료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사회적 관계망이 퇴직과 동시에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퇴직 초반에는 서로 고생했다, 언제 한번 보자며 연락도 하고 만나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지죠. 사실 바쁜 게 아니라 더 이상 공유할 이야깃거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멀어지면서 우리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은 어떨까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하루 종일 얼굴을 마주하게 된 배우자와는 사사건건 부딪히기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삼시세끼 밥 차려줘야 하는 삼식이가 되었다고 푸념하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눈치를 보며 거실을 배회합니다. 서로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각자의 생활 리듬과 공간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깨지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결국 한 집안에 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 커서 자기들 살기 바쁜데 부모의 외로움까지 챙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퇴직 후 3년 안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위험한 시기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후회와 원망, 고독 속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우리의 인생 이막을 황금기로 만들 수 있는 7가지 법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째, 나만의 새로운 명함을 만드십시오. 직함이 사라졌다고 해서 나 자신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회사가 아닌 내가 나에게 새로운 명함을 줄 차례입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는 산책가, 손주들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화작가, 동네 도서관의 성실한 자원봉사자,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하는 크리에이터,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역할을 찾는 순간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가지고 노는 법을 배우십시오. 돈의 쩔쩔매는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가계부를 다시 쓰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되 나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마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아내와 함께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고 1년에 한 번은 꼭 부부만의 여행을 떠나세요. 그 돈 몇 푼 아끼는 것보다 그렇게 쌓은 추억의 가치가 수만 배는 더 큽니다. 셋째, 근육에 투자하십시오. 우리가 노년에 투자해야 할 가장 확실한 자산은 부동산도 주식도 아닌 바로 근육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동네를 빠르게 걷고 계단을 오르고 집에서 간단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를 하세요. 근육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자 자신감을 샘솟게 하는 원천입니다. 넷째, 따로 또 가치의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배우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려 하지 마세요. 서로에게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선물해야 합니다. 남편은 오전에 동네 문화센터에 가고 아내는 오후에 친구들과 차를 마시는 식으로 각자의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해줄 때 저녁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하고 애틋해집니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나 외국어에 도전해보세요.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워 손주들과 소통하고 컴퓨터를 배워 나만의 자서전을 써보는 건 어떻습니까?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은 우리를 늙지 않게 하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여섯째, 과거가 아닌 오늘을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왕년에라는 말 대신 오늘 아침에 걸어보니 꽃이 참 예쁘게 피었더라. 요즘 배우는 기타 코드가 어려운데 재밌어처럼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세요. 우리의 삶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박물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 숨쉬는 무대입니다. 마지막 7번째,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바로 나만의 시간표를 짜는 것입니다. 직장 다닐 때처럼 빽빽할 필요는 없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의 큰 틀을 세워두는 겁니다. 기상시간, 아침 식사, 운동, 공부, 취미활동, 휴식시간. 나만의 리듬과 규칙을 만들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여러분,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진짜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퇴직 후 3년이라는 위험하지만 소중한 시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법칙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무기력과 후회가 머물던 자리에 설렘과 활기가 싹 트고 단절되었던 관계는 다시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늙어봤나? 젊어봤다. 우리에겐 젊은 날의 열정과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가 모두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그 페이지를 무엇으로 채워나가시겠습니까? 당신의 황금 같은 남은 날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